안녕하세요. PSCG 이제1 클3 김용태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뭐를 또 질문을 준비하셨나요? 긴장되게. 이제 또 운동에 관해서 이제 부가적인 건데 이제 영양 섭취랑 이제 칼로리 소모 쪽에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몇 가지 질문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한에서 네. 최대한 이 뇌를 짜내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궁금한 거를 오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이제 런닝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이제 비슷한지 아니면 더 사이클이 높은지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게 참 말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왜냐? 사이클 매니아들이 많듯이 러닝 매니아들이 그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칼로리 소비가 많다, 뭐가 적다 굉장히 많이 많아요. 왜? 오르막을 뛰면은 당연히 사이클보다 칼로리 소비가 많을 것이고, 또 내리막이나 평지를 뛰면은 사이클이 더 칼로리 소비가 많을 것이고. 근데 평균적으로 말이죠. 이 체중으로 봤을 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사이클을 타면 칼로리 소비가 엄청나겠어요. 자기 그 엄청난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 사이클을 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칼로리 소비가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드 사이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체중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요. 단거리나 폭발적인 힘을 쓰는 스프린터 선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80kg이 넘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육상 마라톤 선수랑 이제 100m 선수랑 이게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육상 마라톤 선수랑 100m 선수라.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되게 막 호리호리하고 군살이 없고 이제 보통 100m 선수들 보면은 근육이 이제 뭐 우사인 볼트나 뭐 그런 선수들 보면 그렇죠. 되게 울그락불그락 근육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선수는 100m 육상 우사인 볼트고요. 장거리 선수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봉주 선수, 로드 선수랑 장거리 선수랑 마라톤 선수, 그러니까 마라톤의 이봉주, 사이클의 공효석, 이 두 선수를 비유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추 그림이 이제 맞네요. 그 그림이. 그겁니다. 맞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제 칼로리 소모에 관해서는 이제 마라톤 선수들과 그 다음에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들었는데 사이클도 그러면 이제 단거리 선수들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거리 선수들 이런 칼로리 소모량이 굉장히 차이가 크겠네요.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칼로리 소비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80kg인 사람으로 쳤을 때 우리가 스쿼트 아시죠? 앉았다 일어나기.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거를 이제 1분 동안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니면 계단을 1분 동안 오른다고 가정을 하거나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의 러닝, 그거와 이 평지 자전거를 타는 거랑 거의 맞먹습니다. 거의 10칼로리를 소비한다고 해요. 근데 사이클이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클의 특성상 오르막을 달려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경사가 굉장히 높은 구간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칼로리 소비가 2배 이상까지도 올라가요. 일반 평지를 달렸을 때와 이제 오르막에 올랐을 때 얘기인가요? 근데 그 반대로 내리막을 탔을 때는 또 평지보다도 또 그 이상 2배 이상의 칼로리 소비가 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막을 탈 때 칼로리 소비가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아마 사이클이 러닝보다 마라톤보다 엄청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시합에 좀 이제 관한 게 또 궁금했는데 이제 단거리 선수와 이제 장거리 선수가 이제 영양 섭취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단거리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 종목 특성상 단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때는 뭐 200m 대시 스프린터 같은 경우는 숨을 거의 쉬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거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 세계 신기록 같은 경우는 9초대 들어간 선수도 있어요. 200m. 현재 이제 200m 세계 신기록이 9초 3대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도 이제 기록 선수들을 이제 다 보면은 숨을 참고 이제 그런 짧은 거리를 다 주행하더라고요. 그렇죠. 숨을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한번
더 밟고 당기고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칼로리 소비로 보시긴 좀 힘들고요. 우리가 역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도 엄청난 무게를 한 번에 팍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 온몸에 있는 ATP 에너지라든지 그런 크레아틴 이런 순간적으로 근육에 있는 파워를 이용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로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주로 80에서 100kg 이상의 경기를 해요. 어떤 경기 같은 건 하루에 200kg 이상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시합도 있어요. 이야. 근데 이제 보통 100kg를 탔을 때 몇 칼로리 소비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아마추어 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타본 키로수는 220kg인데 그때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서 이제 아마 하루 만에 6kg가 감량이 되더라고요. 근데 100kg를 이제 주행했을 때 정확한 칼로리는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 체중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100km 주행 시 놀라지 마세요. 야, 6,000에서 7,000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하루에 6,000에서 7,000이면은 성인 기준 영양 섭취가 넘지 않나요? 아유, 도만하면 그냥 피자 도미노 피자 가서 피자 2판은 먹으면서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100km 타려면. 그런데 우리는 다이어트 한다고 장거리를 로드를 타시는 분들을 봤어요. 심지어 100km 타는데 물 한 모금 안 드시는 분도 봤습니다. 와, 그리고 2kg가 빠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수분 부족 현상이 굉장히 많이 몸에 작용할 텐데 그게 정상적인 훈련법인가요? 그건 이제 무지에서 나오는 훈련인데요. 그 무지에서 나오는 훈련을 했을 때 직결되는 게 응급실로 가시거나 뭐 다시는 사이클을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수분 섭취는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 예전에 제가 진짜 좋아했던 가수, 지금은 이미 다른 분의 부인이 돼 있지만 그렇군요. 그 이효리 씨가 광고했던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 기억하시죠? 아, 예,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2%가 부족했을 때 예. 우리 몸은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보통 여름에 되면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땀에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목이 타 들어가게 일수인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면 엄청 그게 심할 것 같은데 2%는 그다음 다행이죠. 다시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그나마 갈증이 다시 돌아오니까. 근데 3%가 넘어갔을 때는 체온 조절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춥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체온이 이상이 느껴지고 그게 그 단계예요. 그 이상이 갔을 때 이제 4% 5% 넘어가면은 이제 물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산소 공급이 일단 안 되기 시작하고 뭐 무호흡증, 저혈당, 심근경색, 심지어 뇌경색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타다가 오르막을 막 올라가다가 막 쓰러졌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을 가보니까 외상의 충격은 없다고 밝혀진 게 보니까 수분 섭취를 거의 안 해주고 라이딩을 즐겼던 거죠. 여름에 그것도.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사이클 매니아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꼭 사이클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목마르기 전에 마셔주라. 일단 내가 목말라 입술이 마르고 뭐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그 운동은 끝난 겁니다. 그 보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6,000에서 7,000 칼로리를 소비한다 그랬죠. 예. 그거를 운동 끝나고 아무리 내가 섭취를 해도 벌써 간과 근육에는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타는 도중에 뭐 매 10km 구간 아니면 15km 구간 내가 그걸 정해가지고 계속 배가 안 고파도 당이 안 떨어져도 뭐 바나나라든지 초콜릿, 뭐 꿀이라든지 요즘은 짜먹는 제일 음료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렇죠. 예, 요만한데 막 100칼로리 그래요. 그런 걸 막 짜 먹으면서 이렇게 투자하면서 라이딩 하시길 바래요. 아니면 중간중간 편의점 들려서 뭐 맛있는
초코파이라든지 커피 뭐 그런 것들을 사 드시면서 라이딩 하시면 더 즐거운 라이딩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보통 이제 평소에 훈련할 때 도로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아마추어 팀에 있을 때 이제 느낀 건데 100km 주행할 때는 몸이 굉장히 이제 피곤함을 못 느끼고 수분 섭취랑 당 섭취를 제때 안 했는데도 굉장히 이제 몸을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날은 몸이 이제 굉장히 이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피곤함을 느낄 때 2, 30km만 주행해도 굉장히 이제 뭐 당이 빨리 떨어진다거나 수분 섭취가 이제 잘 해줘도 좀 모자랄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질문인데요. 물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럴 때가 많이 있었고요. 어떤 날은 60km를 주행하는데도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날은 20km만 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 관리를 잘 한 거죠.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한 이틀을 운동 안 하고 푹 쉬었을 때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어요. 왜냐? 근데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최고 파워를 낼 수 없습니다. 매일 강강강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쉬었을 때 우리 몸은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 성장하냐? 간과 근육에 이제 우리가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저장이 되는 거죠. 뭐가 저장되냐? 글루코스 형태로 이제 에너지가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힘쓰고 오랫동안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피곤하다는 거예요. 좀 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선수들이 이제 시합 전에 중요한 시합 앞두고 굉장히 이제 휴식을 취하는 이유가 그럼 가장 큰 이유가 가장 그것이겠네요. 그렇죠. 아주 가볍게 훈련을 하든지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아예 훈련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단거리 선수이면서도 이제 장거리 선수들이 자주 하는 이제 훈련법인데도 이제 불구하고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 대중한테 글리코겐 로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는 굉장히 고급 영양 기술인데요. 우리가 복싱이나 격투기, 뭐 유도 이런 격투 종목이나 체조 이런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안 먹고 빼잖아요. 체중을 줄여서 시합에 나가잖아요. 근데 사이클은 특성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이어트 개념보다도 먹으면서 영양 균형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글리코겐 로딩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몸 안에 있는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해요.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시합이 일요일로 가장을 했을 때 월화수는 단백질과 미네랄, 비타민 이런 수분 이런 식의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육류라든지 생선 약간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요. 그 다음은 4일째부터 이제 월화수 목금 토겠죠. 그때는 이제 단백질을 거의 섭취 안 합니다. 뭘 먹냐?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제라든지 탄수화물 어떤 게 있을까요? 감자, 고구마, 꿀, 밥, 뭐 이런 식으로 옥수수. 그쵸. 탄수화물로 따지면은 굉장히 가격대가 이제 되게 다양한데 제가 알고 있는 글리코겐 로딩이 되게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반면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서 간과 근육에 이제 글루코스 형태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00cc 자동차의 그 연료통에 뭐 다른 불순물이라든지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00cc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1500cc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다 긁어내서 없애고 2000cc를 채워넣는 거죠, 기름을. 그래서 오랫동안 100km를 타더라도 오랫동안 내가 연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그 글리코겐 로딩이라는 거는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방법이에요. 아, 또 그런 게 예.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호인 시합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뭐 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럴 때 사용해야지, 뭐 매주 주말 라이딩을 하는데 매주 글리코겐 로딩을 한다. 그거는 우리 몸은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잘 섭취가 돼야지 건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연간 2회에서 3회 이상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무리가 가지고 이제 패턴이 망가진다 이 소리시죠? 뭐 요요 현상이 온다거나, 우리 몸은 뭔가 부족하면 엄청 먹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못 먹게 하니까 초코파이 엄청 먹고 싶었죠. 아, 그럼요. 장난 아니었죠. 예. 요즘 군대는 아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저는 군대를 15년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몰래 화장실에서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당하고. 근데 문제는 뭐든지 내가 3일 동안 탄수화물 못 먹었다. 머릿속에 항상 고기가 앞에 있지만 머릿속은 항상 빵을 먹고 싶어요. 고기를 먹고 있지. 또 반대로 3일 동안 빵하고 탄수화물 먹으면은 머릿속에는 소고기나 돼지갈비가 생겨나요. 그러면서 후식을 하게 되고, 그렇죠. 막 영양소 불균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소에 먹던 것들이 적당히 안 들어오면 그런 반응이 느껴서 체중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비만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체온이 된다든지, 저체중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평소에는 영양 섭취를 골고루 잘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제 또 그만큼 몸에 무리가 가고 또 단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예. 생각보다. 예, 맞습니다. 이건 다 사이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뭐 마라톤이라든지 뭐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이렇게 오랫동안 힘을 쓰는 이 스포츠에서는 이런 걸 제가 몇십 년 전부터 이걸 활용했어요. 네,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근데 전문적인 선수가 아닌 이상은 솔직히 이렇게 뭐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예. 예, 우선 제가 궁금한 건 오늘까지 여기까지였고요. 예, 많은 설명 돼가지고 예, 생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하루였고요. 너무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예, 저도 다시 상기하게 되고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지식이 많았는데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예, 또 궁금증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더 알아봐서 노력해가지고 최고의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